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막바지인 가운데 재심 절차 등을 감안하면 5월 3일쯤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남지사 후보로는 김영록 현 지사가 단수 공천됐고 22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는 명현관 현 해남군수가 단수 공천된 가운데 나머지 21곳은 4인 경선 4곳, 3인 2인 경선 각각 8곳, 불공정 논란이 빚어진 장흥군은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선 배제에 반발한 일부 예비 후보들의 재심 결과는 중앙당 비대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 발전에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전남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와 전남 광주 경제 공동체 건설, 에너지 대전환 등을 제시하며 전남의 행복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전남 지역 농촌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남 농촌 관광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15만 8천여 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4월 현재까지 벌써 15만 5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단체 체험객 문의가 늘면서 농촌 체험마을과 농어촌 민박 예약률이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류 폐사가 발생한 고흥 해창만에 녹아든 세척제 성분 ABS의 농도가 기준치의 1000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 인근 지점 농도값이 다른 곳보다 높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한 고흥 해창만 일대. 최근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가 해창만과 어류의 혈액에 녹아든 세척제 성분 ABS의 농도치를 추정해봤는데 그 값이 기준치를 96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ABS의 유해성 기준 농도는 1리터당 0.5mg 이하. 하지만 연구소가 지난 3월 10일쯤에 농도치를 계산한 결과 그 값이 기준치의 962배인 1리터당 481mg으로 산출됐습니다. 해창만 물고기의 혈액 속 ABS 농도값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기준치의 4,288배를 초과한 리터당 2,144mg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센터는 해창만 어류의 몸체와 아가미에 상흔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류의 호흡곤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제예요. 주방세제. 그쪽에서는 안 썼다 그랬는데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양광 패널과 가까운 지점의 ABS 농도 추정치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기준 해창만 선착장 지점의 농도값은 리터당 73mg. 반면 태양광 패널 지점의 값은 그 2배 이상인 리터당 191mg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세척이 어류 폐사의 원인이라는 주민 측의 주장이 힘을 얻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고흥군의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했으나 한마디도 인정해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해창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폐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업자 측에 수상태양광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고흥군은 해당 결과에 대한 뚜렷한 입장 없이 자체 용역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강원대 조사 결과 해창만에서 ABS뿐만 아니라 유류 성분인 프탈레이트와 알케인 등 각종 화합물질도 발견됐다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현재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이 서행하거나 멈춰주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양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보행자들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요? 현장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목포의 한 원도심 교차로.
골목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쌩쌩 달리는 차량에 갓길로 급히 피합니다. 오히려 행인에게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차가 비켜가도 못하고 너무 위험해. 어쩔 때는 서로 양보 안 올라가고 좀 마음에 거슬 때가 있어. 4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무는데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도 위협 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도 적지 않습니다. 목포 청호시장 인근 등굣길.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도로갓길 주차장 쪽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지만 인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개정이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달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80여 건, 이 가운데 17명이 숨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위해 바뀌고 있지만 아직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부족으로 보행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